안녕하세요. 청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는 화의 방향은 남쪽이죠. 저번에 우리가 목화, 토, 금, 수가 이 각각 얘기하는 방향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화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화가 담당하는 신체가 있습니다. 이 신체의 부위를 알아야 사주를 보면서 어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어디에 더 이로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가 담당하는 신체는 크게 심장과 소장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 화가 잘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심장과 소장이 매우 잘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눈에 있습니다. 자,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 그대로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야가 만약에 화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 있다 그렇다면은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간 것 또한 그 다음에 눈에도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눈과 시와 시력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는 온전하게 화인 거고, 력이 들어간 것은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힘은 바로 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힘은 바로 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눈 자체의 문제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에도 해당되는데요. 어깨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병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화가 이 문자의 자체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깨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문해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화가 배속된 숫자는 역시 2와 7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다음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화에 해당되는 색. 당연히 화는 보면은 따뜻하고 뭔가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붉은색, 적색 계열을 우리가 화에 대한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실까요? 네, 병화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병화의 성향은 일단 우리가 병화를 물상으로 보면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밝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부터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이 한쪽 방향으로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발산지기가 형성이 됩니다. 뿜어내는데 흡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가는 데만 그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갔을 때 이 땅의 모든 곳에 빛이 골고루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평하고 삿된 마음이 없다,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병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의미가 곧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공익성하고 이루어집니다. 공익성으로 이루어지니까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뭔가 공익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구나 라고 누구한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러한 일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더 발달되어서 봉사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에 대해서 서비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기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갖게 되려면은 보통 호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 있어서는 좀 거침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풀어낼 적에는 이제 이만큼은 풀어서 마음껏 쓰자 하고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분을 낸다든지 그런 쪽에 약간 기분파라는 모습을 또 갖게 되겠습니다. 공익성에서 발상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병화가 갖고 있는 그 기본 특성이 바로 기분파라는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화의 속성이,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뿜어져 나가잖아요. 여기 있는 세세한 것들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잘 안 보일 때는 자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에
이 등을 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두움에서도 잘 파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밝혀냅니다. 밝혀내고 특히 여기 뭔가 하는 감사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감사원으로서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지 못합니다. 남의 것도 이 병화 앞에서 감추지 못하지만 본인 것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스파이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거죠.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그 비밀을 캐내야 되는데 적진에 가서 비밀을 캐내지는 못하고 자기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스파이로서의 합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병화가 매우 자기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무언가 감추는 걸 잘한다. 이런 것은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병화의 일간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분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감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감추는 게 없다 혹은 감추는 게 있다, 남의 말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수양을 많이 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무언가 이 병화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갑을, 병정, 무, 기경, 신임계가 이것이 자연을 대표하는 대장입니다. 그 대장 중에서도 또 각각의 대장들이 바로 감, 병, 무, 경, 임 서로 또 대장을 하겠다고 또 싸웁니다. 갑은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대장이고 병화는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각각 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바로 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병화 화가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라고 했습니다. 예가 뭐냐면은 규율을 딱딱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딱딱 진행을 해 나가라. 이런 것이 바로 병화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일 잘 발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 폭발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폭발력을 갖고 있지? 온순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화가 갖고 있는 것이 폭발력이라고 그랬죠.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폭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본인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는 폭발하고 끝났으니까요. 오히려 힘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죠. 폭발한 후유증을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이러한 성향, 기본적인 성향은 이러합니다. 물론 다른 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폭발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폭발이 병화가 폭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병화는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의 속성들을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봤습니다. 폭발성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을 다른 쪽에 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정보원을 보낸다라고 할 적에는 병화를 갖고 있는 즉 병화일간은 웬만하면 제외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게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는 목을 키우는 것으로서 자기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가 베품으로 인해서 간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그 간목들이 자라는데 이 간목이 자라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생화를 이루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과 병화의 관계는 매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데 간목이 다시 병화를 키우는 겁니다. 병화의 입장에서는 간목은 인성입니다. 그것도 편인이죠. 이 인성이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은 동양목이 아닌 화초입니다. 화초이고 1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대신 간목은 바로바로 목생화가 이루어지는데 을목은 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을목을 계속
말려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무언가를 연습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력에 관해서는 병화가 간목을 갖고 있으면 매우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자기의 지식을 확 습득합니다. 그런데 을목을 인성으로 써서 갖고 있을 때는 천천히 언제 되지 하는데 결국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을목이 갖고 있는 불안한 감정은 또 뭐냐면은 병화가 꽃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일 남자일 경우에는 자기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런 모순된 점이 하나 또 생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다음 화를 보겠습니다. 병화와 병화가 또 한 번 막 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는 태양계는 태양을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두 개일 경우,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뜰 경우, 혹은 밤낮이 없이 서로 밤에도 해 뜨고 낮에도 해 뜨고 이러면은 음양의 조화가 깨지겠죠. 물론 옛날 고서에 보면 신화죠. 신화에 보면은 해가 두 개여서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이 예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활을 쏴서 떨어뜨렸다. 뭐 이런 이 신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인 거고 태초의 태양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두 개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광탄이 눈앞에 터지면은 잠시 시력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병화가 두 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혹은 시력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는 자연광입니다. 정화는 인공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비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혹은 동굴을 들어갔는데 동굴 내부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불빛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자기가 비치는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병화와 정화의 관계입니다. 다음 토를 보겠습니다. 병화가 토를 보는 것은 다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고 세상을 공평무사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태양은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은 빛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빛을 받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서에 보면 병화가 무토를 갖고 있으면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빛이 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이고요. 무토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빠릿빠릿하고 민첩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외의 모습에서는 신경 안 쓰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가 무토를 갖고 있는 것은 한 분야에 특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화와 무토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자, 병화와 기토의 관계는, 기토는 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병화가 평원을 이렇게 마음껏 비칩니다. 물론 이 평원에는 벼도 자라고 화초도 자라고 많은 것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화생토의 의미로 기토가 잘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운으로 보면 병화에게는 상관이죠. 상관은 자기의 기운을 매우 잘 뽑아내는 겁니다. 매력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인데 간목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와 간목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토가 왔을 경우는 간목이 병화를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갑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죠. 간목이 병화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병화를 지원해주지 않고 기토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이때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금을 보겠습니다. 금은
병화에게 재성입니다. 그리고 정제, 편제 모두 다 끼어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경금은 편제입니다. 편제인 모습인데 이 경금이 쓰임이 각각 다릅니다. 만일 경금이 간목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간목 병화는 자기의 그 기운을 재성으로 잘 돌려서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금이 간목을 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면은 매우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병화와 간목은 매우 밀접한 관계고 서로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 다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병화는 공평무사, 봉사, 희생 이런 기본적인 코드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신금이 옵니다. 신금은 병화에게 정제입니다. 내 거입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신금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비추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장에 가면은 전시장에 할로겐 등이 작품을 비추고 있죠. 혹은 보석들을 비춥니다. 이 할로겐 등은 다른 것은 비추지 않고 오로지 한 작품, 한 보석 이것만 비추게 됩니다. 그 주변은 어둡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에 공평무사해야 될 이 태양이 전등 갓을 씌운 것처럼 다른 부분 비추지 않고 오로지 한 부분만 비추게 됩니다. 병화 스스로 여기만 비추게 되는 거죠. 이게 병화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화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병화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평무사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 관계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를 보겠습니다. 병화가 임수를 보는 것은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매우 강합니다. 자,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먹구름이나 혹은 비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잘 내려오는데 먹구름이 가리거나 혹은 비가 내리면 햇빛이 이 부분은 밝히지 못하게 되겠죠. 병화도 깝깝하고 개수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병화가 만일 강해지면 이 병화는 여기서 정관인데 병화가 정관이 작아지는 모습이 됩니다. 이쪽에 화의 지원이 되게 되면은 정관으로서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화는 정관을 약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런 힘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는 조금 불편한 관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절별 조건은 병화가 봄에 만났습니다. 봄은 무조건 간목과 을목입니다. 잘 키우는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을 보겠습니다. 병화 자체가 불덩어리인데 여름에 불덩어리가 더 강해지겠죠. 이런 경우에 수의 기운이 매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목은 이때는 조금 자제가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목생화로 화가 더 강해지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힘이 발생합니다. 태양은 빛으로 얘기하는데 만일 여름에 목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사면은 태양도 열의 효과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녹여버리는 이런 상황이면은 자기 몸의 기운조차도 발산시켜버리는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병화는 수와 금의 기운이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은 역시 간목의 영향이 가지 않는 한은 간목은 가을의 병화는 매우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기운을 잘 사용해서 재성을, 자기의 재물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의 병화는 겨울이니까 병화가 매우 위축된 모습이네요. 이때 역시 간목의 기운으로 도와주면 이 병화가 겨울을 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목의 도움은 매우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신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병화는 화는 화 자체가 화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지능적 뭐 이런 쪽에 종교적인 쪽에 매우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되고요. 빛이라는 이런 큰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직업적 특성도 사진이나 아니면은 음악, 스크린이죠. 스크린 영화관, 뭐 이런 영화 산업 이런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필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광학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광학이 뭐 물리학으로 치면은 광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이 뭐 뭔가 이 필름 사진 기사 이쪽으로도 가능하고요. 엑스레이 기사로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화약과 전기 발전소 이런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화가 갖고 있는 성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병화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정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정화나 병화는 같은 속성입니다. 다만 정화가 음화이고 병화가 양화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양화가 병화인 거고 음화가 정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건조한 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열을 얘기합니다. 열에는 당연히 뭐가 수반되느냐 하면은 수분, 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음화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게 된 겁니다. 물론 태양을 가까이 가면 매우 뜨겁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태양은 빛으로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장작불에서 활활 태워오르는 이러한 불길인 겁니다. 이런 불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정화는 우리가 추우면 무엇을 찾습니까? 난로를 찾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자기 있는 얘기들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모닥불 앞에 있을 때 또 뭐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죠. 자, 온화함입니다. 온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병화로서는 조금 좀 공평무사하게 쫙 퍼져나간 이런 모습인데 정화는 실속을 차립니다. 병화는 인공조명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만 비춰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이나 건물 내부에는 정화가 빛을 비춰줍니다. 그 외에는 자기가 소속된 곳 아니면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속적인 부분이 따라옵니다. 실속을 차리기 때문에 대가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을목은 매우 실리적입니다. 좀 파악을 해보신다면 양은 약간 허당들이 많습니다. 음은 실속파들입니다. 네, 이러면 조금 얘기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가성과 실속이 조금 수반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는 아까 폭발적으로 한번 펑 터지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화는 온돌과 같은 모습입니다. 온화하고 이 그리 뜨겁지 않지만은 지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끝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었는데 정화는 뒤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화는 기본적으로 병화, 정화, 희생을 갖고 있습니다. 병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공평무사하게 뿌려준다 이런 의미지만 정화는 촛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불타오르는 거죠. 시 중에서 이런 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탈태면 다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마소 이런 부분이 바로 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정신으로는 자기의 몸을 태워서 자기 위 주변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속과 대가가 조금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몸을 태워서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 철학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를 이 모든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자기의 개인적 삶을 버리고 공익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희생정신이라는 거죠. 자,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을 살펴보면은 간목은 양목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간목, 장작더미 속에 있는 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화는 목생화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슬목입니다. 슬목이 불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을목으로서 불을 키우려면 을목이 매우 말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을목이 정화를 꺼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선 정화를 들고 있는 것이 유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 자기의 빛보다 병화의 빛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친구가 더 위대해 보인다. 잘나 보인다. 내가 갖고 있는 공을 동료가 가져간다. 이런 이 피해의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같이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는 병화의 근처에는 가지 않는 자기만의 분야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화와 정화는 염, 불타오를 염입니다. 염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게 다른 추위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있는 경우라면 계절별 조건을 또 살펴보면 겨울에 정화라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는 하지만 여름이라면 오히려 사주를 다 불태워버리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무토와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병화로서는 무토와 기토는 위험한 존재이긴 하지만 정화의 입장에서는 토는 자기가 사용한 기운을 금으로 바로 돌릴 수 있는 식상생재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는 조금 실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결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 공이 자기의 기운을 잘 사용해서 이것을 실질적인 대가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금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벽갑인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동량목을 잘라서 그래서 동량목을 경금이라는 도끼나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큰 목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궁전이나 혹은 절에 큰 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큰 쓰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 같이 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벽갑 인정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쓰임을 이룬다는 얘기죠. 세상에 쓰임을 이룬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습니다. 자, 신금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석을 불덩어리에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편재, 즉 요 재물을 탐하다가 또 한번 망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돈을 쫓다가 자기의 일을 그르치는 이런 모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와 임수는 정임합입니다. 천간합을 말씀드렸죠. 정화와 임수는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란지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화는 임수에 바라보면서 자기의 본분을 잊게 됩니다. 임수 또한 정화를 보면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열의 존재에 따라서 음란지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이것은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수. 정화로서의 이 입장에서 개수는 살과 같습니다. 7살입니다. 7번째 다가오는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살이 바로 정화를 꺼트립니다. 자, 표현을 해드리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인데 갑자기 위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자, 정화 매우 위태롭겠죠. 정화 입장에선 피 쏟아지는 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개수는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계절별 조건을 보겠습니다. 정화는 봄에는 목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생화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목은 도움이 됩니다.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추운 겨울의 시기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까지는 목에 도움이 필요하나 만일 묘목이나 을목, 순목들이 가득하게 되면은 정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이나 묘목이나 전부 다 인성에 해당되는데 정화는 자기의 인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됩니다. 다른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세상을 내다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의 이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생깁니다. 자, 여름을 보겠습니다. 매우 강렬한 태양입니다. 여름. 그리고 용광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과 수의 관계로 이 여름 뜨거운 이 기운을 누려 가라앉히지 않으면 쉽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수의 관계가 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을을 보겠습니다. 자, 가을은 기본적으로 정화가 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금과 간목만 추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벽갑인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정화는 매우 귀하게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겨울 보겠습니다. 네,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병화는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불입니다. 물론 정화도 상황에 따라서 빛과 열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비친 겨울의 겨울이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일 경우에 어설픈 열일 경우에는 겨울에 된설이 맞는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목생화로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또한 토로서 그것도 습토가 아닌 무토 정도로 이 겨울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매우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역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들 모두 공이 정신적, 아까는 정신적이었습니다. 종교적입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정신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 모두 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열기로 들어갑니다. 화 자체가 전기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 전열기 이런 것들의 모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용광로는 정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강해지면 용광로로서의 쓰임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말 그대로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학, 화공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촛불과 등대입니다. 우리가 파사현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뭐 젊은 시절에 무협지를 읽으신 분이라면 파사검이라는 것도 아마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파사라는 것이 삿된 것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 모두가 깜깜한 어둠인데 등대 하나가 세상을 밝혀줍니다. 자, 이 등불 따라서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헤쳐서 이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파사 현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가능하고 또한 무속인도 가능합니다. 옛날 무속인들은 의학적인, 그러니까 선사시대 얘기죠. 무속인들은 의학적인 일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헌하는 일들, 기본적으로 화들은 세상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들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분야의 직업들이 세상에 공헌합니다. 그러나 이런 병화나 정화는 조금 더 정교적이고 정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오늘은 평화와 정화까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